펩 과르디올라는 이미 자신감에 꽉 차 있었다.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격파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전설적인 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맨시티는 현재 두려울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결승 상대인 인터밀란과 맞붙어 맨시티가 승리할 확률은 무려 70% 이상이라는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얼마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확신했는지 알려지는 일화가 전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지 외신에선 맨시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팀들은 많지 않다면서 과르디올라가 이처럼 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다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여 놀라움을 안겨주었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18일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 레알 마드리드를 홈에서 4대2 0으로 격파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10일 열린 방문 경기에서 레알과 1대1로 비겼는데 맨시티는 1에서 2차전 종합 5대1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앞서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년 사이에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르게 된 맨시티는 이번에는 인터밀란과 맞붙으며 서로를 처음 상대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터밀란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강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레알 마드리드는 전통의 챔스 강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준결승을 두고 사실상 결승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펩 과르디올라 감독 선임 뒤에도 챔스에선 계속 고배를 마셨던 맨시티가 레알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맨시티는 앞서 챔스 4강에서 레알에 두 차례 탈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펩 과르디올라는 이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승리하고 난 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에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는 인터뷰를 전할 정도였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이날 승리로 챔피언스리그 통산 100승고지에 오르게 되었고 2008년 아랍에미리트 자본이 유입된 맨시티는 EPL 최강팀으로 군림하면서도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던 원점까지 이제 1승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 시즌 맨시티를 꺾고 결승에 올라 14번째 우승을 기록한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14년 만에 챔스 무대에서 4골차 패배를 기록하며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장이 된 카를로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우리보다 더 잘한 팀에게 졌다. 내년에 돌아와 우승하겠다. 라는 말은 남긴 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과르디올라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전부터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내 유산은 이미 특별하다며 나는 이미 여러 번 이곳에 왔다. 그 유산은 이미 우리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금껏 여러 차례 결승에 진출한 것을 높이 사면서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은 5에서 6년 동안 많은 골을 넣고 실점은 거의 하지 않으며 많은 경기에서 이겼다. 아주 잘했던 한 세대에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펩 과르디올라 세대의 맨시티가 기억에 남을 세대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과르디올라는 2017에서 18시즌 EPL 우승을 시작으로 최고의 팀 반열에 올랐고 총 5시즌간 4차례 EPL 정상에 오르는 등 리그 역사에서는 이미 발자취를 강하게 남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전에 과르디올라가 놀라운 문자의 내용이 전해지면서 과르디올라의 자신감이 더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리오 퍼디난드가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메뉴의 전설적인 수비수였던 퍼디난드는 영국 BT 스포츠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전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날 믿어라. 우린 2년 전 레알을 상대로 승리했다. 우린 다시 그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믿어라. 고했다. 라며 과르디올라가 경기 전부터 승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퍼디난드는 그 문자를 받은 것이 단 경기 시작 2-3시간 전이었고 이건 지금까지 수정한 디테일들에 대한 자신감과 선수들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설명하여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퍼디난드의 발언을 전한 데일리 메일에서는 경기 후 전문가들이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하며 왜 과르디올라가 그토록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이번 경기에서 과르디올라가 보여준 놀라운 전술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틀어막았다며 기존의 맨시티의 후방을 지키던 스톤스가 수비 2선으로 전진한 부분을 특히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전문가들은 스톤스가 한 칸 앞으로 전진하면서 데브라이너 인도한 등의 선수들이 더 공격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뒤 실제로 이날 공격을 쏟아본 맨시티는 스톤스보다 위쪽에 있는 5명의 선수들이 거의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수비적으로도 맨시티는 전술적인 완벽함을 보여주었는데 스톤스의 뒤에는 카일 워커가 있었고 비니시우스보다 더 빠른 워커가 비니시우스를 막아서는 방향으로 수비를 서게 되었다라며 이번 경기 레알의 희망이었던 비니시우스가 봉쇄당한 것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이날 경기 총평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제 최근 몇 년간 맨시티와 맞선 전적으로 해서 맨시티보다 우세한 팀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뒤 이번 승리로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승 3무 3패, 즉 1승 더 높은 고지를 점하며 더 이상 레알 마드리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최근 4년간 맨시티와의 대결에서 6승 1무 5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토트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은 손흥민과 같은 펩 과르디올라의 천적이 있는 팀이 아니라고 평합니다. 과르디올라의 자신감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특히 토트넘은 2018-19 시즌에는 8강전에서 접전 끝에 맨시티를 탈락시켰으며 지난 21분의 20 시즌에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맨시티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는 더블을 달성하는 등 여러 차례 맨시티의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토트넘의 손흥민이 있던 포체티노, 무리뉴, 산투, 콘테 감독 체제 모두에서 맨시티전을 이긴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팬들은 이러한 토트넘의 기록에 대해 도대체 토트넘은 무슨 팀이길래 맨시티에게만 강한가? 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과르디올라는 저런 문자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죠. 맨시티는 여튼 토트넘은 정말 만나기 싫은 팀이라 생각할 것이고 특히 토트넘의 홈에서 계속 진 경험이 그들을 천적으로 여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넘어선 펩시티가 토트넘을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더 안 좋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확실히 상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손흥민은 펩 과르디올라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케인 손흥민 듀오는 사실 맨시티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납니다. 가치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놀라운 토트넘의 기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과거의 토트넘전 패배 이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오늘도 되풀이됐다. 상대가 압박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했다고 평가하며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클로셉스키 등 전방에 환상적인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날은 볼을 잃었고 승점 3점도 잃었다. 고 이야기하며 토트넘의 전방에 한정하여 환상적인 스쿼드를 갖고 있다고 평한 바랍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지만 토트넘은 맨시티를 만날 때 점유보다는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압박과 역습을 통하여 한방을 노리는 전략으로 맞서고 이번 레알 마드리드 역시 비슷한 전략으로 패배 맨시티를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침투가 강점인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통산 7골 3도움으로 강한 면모를 보인 것과 달리 이번 경기 비니시우스는 완전히 지워져 버리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천하의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떨게 만드는 토트넘의 공격진이었지만 현재 절망적인 미드필더와 수비 스쿼드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나고 이 선수들이 어디로 이적할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손흥민의 클래스가 다른 토트넘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즌 더욱 행복한 축구를 하는 손흥민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남은 시즌 손흥민의 경기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